무릎 꿇고 청소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자료가 언젠가 당신들을 무릎 꿇릴 거라고. 그 언젠가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이라면 10년을 참을 수 있습니까? 새벽 5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할머니. 청소부 주제에 늙은이가 느려 터졌어. 매일같이 들려오는 모욕.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71%의 지분을 상속한 전 회장 부인. 10년 동안 모은 방대한 증거 자료. 그리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인내. 손녀가 청소부 손녀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쫓겨난 그날,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제 끝낸다. 10년 동안 준비한 완벽한 복수. 그 시작과 끝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줌마, 여기 또 안 닦았잖아요. 새벽 5시. 강말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손등에는 세제가 묻어 따가웠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은이가 일을 제대로 해야 월급을 받지. 뒤에서 젊은 대리가 비웃듯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걸레를 다시 빨고 다시 닦았다. 이 회사에서 10년. 단 한 번도 말수님이라고 불린 적이 없었다. 청소부 아줌마. 늙은이. 저기 있는 사람. 그게 말순의 이름이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진짜 느려 터졌어. 왜 안 자르지? 그러게. 나이 들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일을 해? 말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참았다. 10년 동안 늘 그랬듯이. 말수나, 여기 화장실 좀 다시 해. 인사팀 과장이 툭 던지듯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네, 과장님. 과장은 말순의 얼굴도 보지 않고 돌아섰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부르듯. 말수는 청소 카트를 끌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 세상이 보는 말수는 그저 늙은 청소부였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만큼은 달랐다. 그 눈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야, 너 어제 그 청소부 할머니 봤어? 복도에서 자빠질 뻔했잖아. 진짜 위험하더라. 나이 들면 회사 다니지 말아야지. 말수는 그들 옆 구석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들리는 말을 전부 듣고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 오후 3시. 말수는 임원 회의실 앞 복도를 닦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든 부풀려야 해. 감사 나오기 전에. 장부 정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수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왔다. 말수는 카트를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다. 비켜요, 아줌마. 전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수는 벽에 바짝 붙어 섰다. 그들이 지나간 뒤 말수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말수는 청소를 하는 척 서류를 훑어봤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수첩에 몇 글자를 적었다. 2024년 11월 28일 전무 분식회계 지시 수첩은 이미 빼곡했다. 10년 동안 쌓인 기록들로. 퇴근 시간. 말수는 구석진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벗었다. 옷장 안쪽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 USB, 서류 복사본들이 가득했다.
말수는 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 이 길을 처음 걸을 때가 떠올랐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손녀를 떠안고 돌아오던 그날. 그때 말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말수나 회사를 지켜줘. 그날 이후 말수는 결심했다. 겉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청소부가 됐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게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할머니, 나 오늘 면접 보러 가. 손녀 혜진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수는 혜진의 정장깃을 매만져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라. 넌 잘할 수 있어. 혜진은 말순이 10년 동안 키운 아이였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도 일하는 회사잖아. 좋은 곳이라며?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혜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 좋은 회사다. 잘하고 와. 오전 10시. 혜진은 한세전자 인사팀 앞에 섰다. 서류를 내밀자 면접관이 이력서를 훑었다. 경력은 없고 학점은 괜찮네요. 면접관은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다. 보호자란의 강말순?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할머니세요.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 네, 청소 일하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면접관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죄송한데요. 저희 회사 분위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혜진은 눈이 커졌다. 네. 그게 무슨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서요. 면접관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청소부 손녀분을 인턴으로 뽑으면 사내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혜진의 손이 떨렸다. 제 실력이랑 할머니 직업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죠. 회사는 이미지예요. 면접관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복도로 나온 혜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때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던 말순이 혜진을 봤다. 혜진아? 혜진은 할머니를 보자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나 떨어졌어. 말순은 혜진을 안았다. 괜찮아. 다른데 또 넣으면 돼. 하지만 혜진은 말순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내가 부끄러워?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면접관이 그랬어. 청소부 손녀는 우리 회사 이미지랑 안 맞는데. 혜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할머니가 청소부라서 나까지 떨어진 거야.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혜진의 등을 쓸어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혜진을 재운 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말수는 손에 쥔 수첩을 펼쳤다. 10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했다. 이제 끝내야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10년 동안 쌓아온 칼날을 꺼낼 시간이었다. 말순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2개를 꺼냈다. 당신 이제 지켜줄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순은 조용히 일어섰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10년 전, 2014년 12월, 여보 회사를 부탁해 남편 강세훈 회장은 병상에서 말순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말순은 알았다.
그들이 슬퍼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시동생들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유언장 어디 있대? 아마 변호사 사무실? 빨리 찾아야 해. 말수는 그들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욕심만 가득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시동생들이 말순의 집에 찾아왔다. 형수님, 유언장 좀 봅시다. 말수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유언장? 세훈이가 그런 거 남긴 적 없는데요. 시동생들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이 그렇게 큰 회사 운영하셨는데 유언장이 없을 리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시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날 이후 시동생들은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 말순을 밀어냈다.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려 했다. 형수님, 회사 경영은 어려운 일입니다. 편히 쉬세요. 말순은 저항했다. 이 회사는 제 남편이 만든 곳이에요. 제가 지켜야죠. 하지만 시동생들은 비웃었다. 형수님은 경영을 아십니까? 그냥 집에서 손주나 보세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말수는 증거가 없었다. 유언장은 남편이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 없었고 변호사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말수는 회사에서 밀려났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울었다. 당신 어디에 숨긴 거예요? 그때 말순의 손이 책장 한쪽에 닿았다. 오래된 나무 틈새가 느껴졌다. 말수는 책을 빼냈다. 뒤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 그리고 편지. 말순에게. 이 회사는 당신 거요. 지켜주시오. 말수는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 그리고 71% 지분 상속 서류. 남편은 모든 걸 말순에게 남겼다. 말수는 손이 떨렸다.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하지만 말수는 멈췄다. 아니야. 지금 가면 진다. 시동생들은 이미 회사를 장악했다. 변호사도 임원진도 모두 그들 편이었다. 말순이 유언장을 들고 나타나면 그들은 위조라고 우길 게 뻔했다. 법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이 필요해. 말수는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안으로 들어간다. 2015년 1월 말수는 한세전자 청소용역회사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물었다.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수는 강말순 청소부가 됐다. 아무도 몰랐다. 청소부 할머니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첫 출근 날, 말수는 청소복을 입고 회사 로비를 닦았다. 시동생이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다. 저 할머니 새로 온 사람인가? 옆에 비서가 대답했다. 네, 새로 뽑은 청소 인력입니다. 시동생은 무심히 지나쳤다. 말수는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10년이 걸려도 좋아. 당신들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날부터 말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2024년 11월 한세전자의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왜 조사를 하는 거야? 임원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다. 그 조사가 왜 시작됐는지. 3개월 전 말수는 익명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한세전자 분식회계 의혹 제보 서류는 완벽했다. 10년 동안 모은 내부 기록들이었으니까. 감사원은 움직였다. 복도에서 임원들이 수군거렸다. 이번 감사 수위가 다르던데? 서류 다 뒤지고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해. 말수는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며 들었다. 그들은 말순을 보지 않았다. 청소부는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후
말수는 임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칸막이 밖에서 두 임원이 들어왔다. 이번 감사 진짜 큰일이야. 장부 조작한 거 다 들통날 것 같아. 뒷돈 받은 것도? 그것까지 들키면 우리 끝이야. 말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러니까 서류 다 없애. 지금 당장. 그들이 나간 뒤 말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또 하나 잡혔네. 저녁. 말수는 쓰레기를 버리러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구석에 쌓인 박스들 사이로 서류가 보였다. 말수는 박스를 열었다. 한세전자 비자금 내역. 협력업체 리베이트 명단.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지자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야? 경비가 손전등을 비췄다. 말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쓰레기 버리러. 경비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 청소부 아줌마.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나가. 네, 죄송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하지만 핸드폰 속 사진은 이미 저장돼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감사원 직원들이 서류를 압수했다. 이거 전부 가져가야겠습니다. 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수는 복도를 지나가며 그 광경을 봤다. 이제 시작이야. 감사원 조사가 본격화되자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뉴스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다. 한세전자 분식회계 의혹 조사 중. 임원진 비리 정황 포착 주가는 폭락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말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걸레를 짰다. 아직 멀었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USB가 10개, 수첩이 5권, 서류 뭉치가 한 박스, 10년간 모은 증거들이었다. 이제 하나씩 꺼낼 시간이야. 말수는 노트북을 켰다. 익명 이메일 계정, 그리고 수신자 목록,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언론사 탐사보도팀, 금융감독원. 말수는 파일을 첨부했다. 제목 한세전자 10년간 비리 전모.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 말수는 잠시 멈췄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혜진의 울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내가 부끄러워? 말수는 이를 악물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메일이 발송됐다. 폭탄은 이제 터질 준비가 끝났다. 그날 밤, 말수는 집 안방 옷장을 열었다. 옷가지를 치우자 뒤쪽에 2개의 금고가 나타났다. 하나는 남편이 남긴 것, 하나는 말순이 10년 동안 채운 것. 말수는 첫 번째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봉투가 하나, 그리고 남편의 편지. 말순에게, 이 회사는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오. 내가 없어도 당신이 지켜줄 거라 믿소. 유언장과 지분 서류는 변호사 김정훈에게 맡겼소. 그 사람을 믿으시오. 사랑하오. 세운. 말수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변호사 김정훈은 이미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2년 뒤 변호사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은 그대로 묻혔다. 말수는 두 번째 금고를 열었다. USB 10개, 녹음 파일이 담긴 메모리 카드 15개, 수첩 5권, 서류 복사본 한 박스. 말수는 USB 하나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명이 화면에 떴다. 2015년 3월 12일 전무 비자금 조성 대화 녹음. 2017년 8월 5일 임원회의 분식회계 논의. 2019년 11월 20일 사장 리베이트 수수 증거. 10년간의 기록이었다. 말수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분기 실적 부풀려
주가 올려야 해. 협력업체한테 받은 돈은 비자금으로 빼. 말수는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이 사람들 10년 동안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말수는 USB를 빼고 수첩을 펼쳤다. 2015년 1월 15일. 사장, 복도에서 대화. 형수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늙은이야. 2016년 7월 3일. 전무 회의실에서 서류 파기 지시. 감사 나오기 전에 다 없애. 2018년 3월 22일. 인사팀장, 청소부 손녀. 우리 회사 수준에 안 맞아. 면접 탈락 처리. 말순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말순이 직접 쓴 문장이 있었다. 복수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다. 말순은 수첩을 덮었다. 이제 때가 됐어. 다음 날. 말순은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출근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회사 로비는 여전히 붐볐다. 아무도 말순을 주목하지 않았다. 말순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잠깐 멈췄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끝낸다. 오후 3시. 임원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대책 세워야 합니다. 언론 대응도 준비하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말순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아, 죄송합니다. 청소 시간인 줄. 사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지금 회의 중이잖아. 나가. 말순은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카트를 돌리다가 말순은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슬쩍 올려놨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말순은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에서 말순은 멈춰섰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이제 게임 시작이야. 이틀 뒤 아침 뉴스가 터졌다. 한세전자 10년간 분식회계 정황 포착. 검찰 한세전자 본사 압수수색 착수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제보한 거지?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누군지. 말수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를 짜며 그들을 지켜봤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검찰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서류 전부 제출하세요. 컴퓨터도 압수합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줬다. 말수는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며 검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검사는 말순을 힐끗 보고 지나쳤다. 말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지. 제보자가 바로 앞에 있는 걸. 그날 저녁. 말수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익명 이메일 계정에 답장이 와 있었다. 발신 경제범죄수사부. 제목 추가 자료 요청. 말수는 답장을 열어봤다. 제보해 주신 자료 검토 중입니다. 추가로 거래 내역 원본이 있다면 제공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 지하 3층 서버실. 백업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송. 말수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나씩 무너뜨린다. 다음 날. 검찰은 지하 서버실로 향했다. 여기 백업 파일 전부 확보하세요. IT 담당자가 황급히 막아섰다. 잠깐만요. 서버실은 보안 구역인데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영장 있습니다. 비키세요. 서버실 문이 열렸다. 검찰은 하드디스크를 전부 압수했다. 말수는 1층 로비를 닦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임원들이 복도에서 속삭였다. 서버까지 털렸어. 이제 끝났어. 대체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거야? 말수는 걸레를 들고 지나가며 생각했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 10년 동안 너희 옆에서 다 봤어. 오후, 말순은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전무와 마주쳤다. 전무는 말순을 보더니 화풀이 하듯 소리쳤다. 바닥 이게 뭐야? 제대로 안 닦았잖아. 말순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전무는 비웃으며 지나갔다. 늙은이가 일을 제대로 해야 월급을 받지. 말순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곧 알게 될 거야. 저녁. 말순은 집에서 수첩을 펼쳤다.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2016년 5월 10일. 전무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 3억 수수. 계좌번호 국민은행 123-45-6789 말순은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다. 수신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제목 한세전자 임원 비리 제보첨 부파일 리베이트 증거. JPG 전송. 말순은 컴퓨터를 끄고 중얼거렸다. 하나씩 차례대로. 3일 뒤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한세전자 전무 리베이트 3억 수수 의혹. 검찰 계좌 추적 중회사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전무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사실무근입니다. 누가 이런 거짓 제보를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계좌를 추적하고 있었다. 말순은 신문을 보며 작게 웃었다. 거짓이 아니야. 전부 사실이지. 며칠 뒤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한세전자 사장 비자금 조성 의혹. 임원진 전원 소환조사 예정회사는 사실상 마비됐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거야? 말순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걸레를 짰다. 누군가 말순에게 투덜거렸다. 아줌마, 지금 이런 상황에도 청소해요?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해야죠.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청소는 아직 안 끝났어. 그날 저녁, 말순은 마지막 USB를 꺼냈다. 파일명 최종 증거 10년 전 회장 사망 전후 녹취록. 말순은 파일을 열었다. 시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유 원장 찾았어? 없어. 형수한테 물어봐도 모른대. 그럼 우리가 회사 차지하면 되잖아. 말순은 파일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이제 마지막이야. 말순은 익명 계정으로 마지막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 검찰청. 제목 한세전자 경영권 불법 탈취 증거 첨부 파일 10년 전 녹취록. 전문. 말순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다. 이걸 보내면 정말 끝이야.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이제 지켜줄게. 클릭. 이메일이 발송됐다. 말순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한다. 일주일 뒤 임원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검찰이 10년 전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조사한대. 이거 진짜 큰일이야.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제보한 거야? 전무가 소리쳤다.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누군지 찾아내야 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말순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저 청소 시간인데요. 사장이 버럭 소리쳤다. 지금 회의 중이라고. 못 들어와. 말순은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순은 카트를 돌리다가 일부러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순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우며 힐끗 내용을 봤다. 긴급 대응 방안 증거 인멸 계획. 말순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보고서 하나 잘못됐어요. 전무가 짜증스럽게 받아들었다. 됐으니까 빨리 나가.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까 찍어둔 사진이 선명했다. 증거인멸 계획 말수는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수신 검찰청. 제목 한세전자 증거인멸 시도 증거 전송 완료. 말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중얼거렸다. 이제 직접 나설 시간이야. 다음 날 검찰이 또다시 회사에 들이닥쳤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 포착. 전 임원 소환합니다. 임원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회사는 완전히 마비됐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말수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청소 카트를 밀었다. 누군가 말순에게 말했다. 아줌마는 좋겠네요. 어차피 청소부니까 회사 망해도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말수는 멈춰서서 그 직원을 바라봤다.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직원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얼버무렸다. 아, 그게... 그냥 말수는 다시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오후 3시 임원 전원이 회의실에 모였다.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다. 사장이 테이블을 쳤다.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말순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죄송한데요. 여기 청소 시간이라서요. 사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지금 이 상황에 청소가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나가. 말순은 카트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이제 나갈 때가 아니에요. 전무가 인상을 썼다. 뭐? 이 늙은이가 지금... 말순은 청소복,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말순은 청소복을 벗었다. 안에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이 있었다. 그리고 말순은 안쪽 포켓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던졌다. 명함이 미끄러지며 사장 앞에 멈췄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다. 강말순. 한세전자 공동 창립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전무가 헛웃음을 쳤다. 뭐야 이게. 말순은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다. 10년 만이네요. 임원 여러분. 사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많으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더 이상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었다. 전무가 떠듬거렸다. 당신 10년 전에 회사에서 쫓겨난 말순이 끼어들었다. 쫓겨난 게 아니라 들어온 거죠. 뭐? 말순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10년 동안 제가 모은 겁니다. 서류에는 임원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비자금 조성 내역, 리베이트 수수 증거, 분식회계 지시 녹취록.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순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저를 청소부라고 부를 때 저는 여러분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검찰에 제보한 사람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한 말, 날 무시한 말, 회사를 망친 말, 전부 들어있어요. 전무가 얼굴을 찡그렸다. 이게 무슨... 말순이 말을 잘랐다. 녹음입니다. 10년치. 임원들은 숨이 멎었다. 말순은 USB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옆에서 얼마나 많은 걸 들었는지 아세요? 말순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그게 전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말수는 작게 웃었다. 증거가 안 된다고요? 말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다. 2015년 3월 12일 전무비자금 조성 대화. 2016년 7월 18일 사장 분식회계 지시. 2018년 11월 5일 임원회의 불법거래 논의. 말수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 분기 실적 부풀려. 주가 올려야 하니까.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말수는 파일을 멈추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엔 사장의 목소리였다. 협력업체한테 받은 돈은 비자금으로 빼. 장부에 안 남게.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청소부로서 제 업무를 하던 중 우연히 들은 대화를 기록했을 뿐이에요. 말수는 노트북을 돌려 임원들에게 보여줬다. 여기 파일이 총 427개 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왜냐고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말순이 회사 앞에서 웃고 있었다. 이 회사는 제 남편이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만든 곳이에요. 사장이 비웃었다. 그게 10년 전 일이잖아. 이미 끝난 일이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원장.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말수는 서류를 펼쳤다. 제 남편 강세훈 회장은 10년 전 회사 지분 71%를 저한테 상속했습니다. 사장이 황급히 말했다. 그런 유원장은 없어. 우리가 다 찾아봤어. 말순이 웃었다. 못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숨긴 거예요. 말수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변호사 직인과 서명이 선명했다. 10년 동안 저는 이걸 금고에 넣어뒀어요. 때를 기다리면서. 전무가 소리쳤다. 10년이나 지난 유언장이 무슨 효력이 있어?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효력은 있습니다. 변호사 확인도 받았고 법원 공증도 돼 있으니까요. 말수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증거도 다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말수는 USB를 집어들었다. 이 USB 안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한 말도 들어있어요. 말수는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소부 손녀요? 우리 회사 분위기랑 안 맞네요. 혜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도 들렸다. 제 실력이랑 할머니 직업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말순의 손이 떨렸다. 제 손녀가 면접에서 떨어진 날 저는 결심했어요. 말순은 USB를 쥐고 임원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끝낸다고. 사장이 말순에게 다가가 매달렸다. 회장님 제발. 말수는 차갑게 물러섰다. 이제 와서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네요. 말수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다. 10년 동안 저는 청소부였어요. 이름도 없이 존중도 받지 못하고. 말수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다.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느껴보세요. 문을 열기 전 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한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말수는 회의실을 나갔다.
뒤에는 망연자실한 임원들만 남았다. 3일 뒤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세전자 임원진 전원 횡령 배임 혐의 입건. 10년간 비자금 조성 총 300억 원 규모. 뉴스는 연일 한세전자 사건을 보도했다.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다. 말수는 회사 로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더 이상 청소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직원들이 말순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분이 진짜 회장님이었대. 1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셨다는데. 말순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는 계속 운영됩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는 괜찮은 건가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한 건 임원들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 말수는 이사회 의장석에 앉았다. 1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다. 말수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오늘부로 전 임원진을 해임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말수는 해임안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사장 강태수 해임, 전무 박민철 해임, 이사 정혁진 해임. 명단을 다 읽은 뒤 말수는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경영하실 건가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쉬려고 합니다. 그럼 후계자는? 말수는 미소 지었다. 곧 발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혜진은 말순을 꼭 안았다. 뉴스 봤어요. 할머니가 진짜 회장님이셨어요? 말순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말순은 혜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말하면 안 됐어. 제대로 끝내려면.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1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수는 혜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안 힘들었어. 너만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혜진은 말순을 다시 안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말수는 혜진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다. 아직 안 끝났어. 다음 날, 말수는 회사 회장실로 올라갔다. 10년 만에 들어서는 곳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말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말수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당신 이제 지켰어요.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우리 회사 다시 시작할게요. 그날 오후, 말수는 전 직원 앞에서 연설했다. 저는 강말순입니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10년 동안 저는 무시당했고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이 회사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시작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회장실까지 울려 퍼졌다. 일주일 뒤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사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오늘 새로운 대표이사를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강말순 회장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건가요? 플래시가 터졌다. 말수는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말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한세전자는 앞으로 새로운 대표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건 아닌가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말수는 미소 지었다.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말수는 무대 옆을 바라봤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조용히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또렷한 눈빛.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었다. 그 여성은 말순 옆에 섰다. 말순이 소개했다. 제 손녀 강혜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손녀분이요? 나이가 어린데 괜찮을까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강혜진 씨는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큰 회사를 맡기시는 게 적절한가요? 말수는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경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수는 기자들을 바라봤다. 10년 전 이 아이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았죠.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은 계속 말했다. 이 아이가 이 회사 면접을 봤을 때 인사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청소부 손녀는 회사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말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회사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겠다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말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10년 동안 이 아이를 직접 키웠습니다. 경영을 가르쳤고 회계를 가르쳤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수는 다시 기자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준비됐습니다. 한 기자가 또 물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말순이 대답했다. 경험은 쌓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순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는 10년 동안 저와 함께 밑바닥부터 회사를 봤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밑바닥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여름 방학마다, 겨울 방학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말수는 혜진의 손을 꼭 쥐었다. 청소하면서 이 아이는 배웠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기자들은 말없이 들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혜진은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말순과 혜진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저 자신 없어요. 말수는 혜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왜?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경영도, 경제도. 말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넌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속은 강하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말수는 혜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게 내가 10년 동안 너를 히든카드로 키운 이유야. 히든카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내가 청소부가 됐을 때 사람들은 날 우습게 봤어.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게 내 무기였어.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으니까. 난 모든 걸 볼 수 있었어. 말수는 혜진을 다시 바라봤다. 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내가 어리다고 무시할 거야. 경험이 없다고 깔볼 거야.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수는 혜진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그게 내 힘이야. 그들이 너를 무시하는 동안 넌 그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처럼요?
말수는 미소 지었다. 너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혜진은 말순을 꼭 안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말수는 혜진의 등을 토닥였다.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혜진의 첫 출근 날. 직원들은 복도에 줄지어 서서 혜진을 맞았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과장이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혜진은 회의실로 향했다. 테이블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게 전부 오늘 처리할 건가요? 과장이 대답했다. 네, 급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말순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진아.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말순은 서류 뭉치를 보며 말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 네. 말순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말순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건 급한 거, 이건 다음 주에 해도 되는 거, 이건 팀장한테 맡겨도 되는 거. 혜진은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은 혜진에게 말했다. 경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믿고 나누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말순은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갔다. 천천히 해. 넌 잘할 거야. 한 달 뒤, 혜진은 첫 임원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안건은 신규 사업 진출건입니다. 임원들은 혜진을 바라봤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이 사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리스크가 크다는 건 저도 압니다. 혜진은 자료를 펼쳤다. 하지만 기회도 큽니다. 시장 분석 결과 향후 5년간 성장률이 300% 예상됩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이 직접 분석하신 건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난 3주간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한 상무가 말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문제입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소규모 테스트, 2단계는 본격 진출, 3단계는 확장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말순이 복도에서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 혜진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말순은 혜진을 안았다. 이제 나 없이도 잘할 수 있겠구나. 혜진은 말순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가 옆에 계셔야 해요. 말순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난 이제 진짜 쉴 거야. 6개월 뒤 한세전자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사업이 성공했고 주가는 회복됐고 직원들은 웃음을 되찾았다. 혜진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혜진은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오늘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갈게. 기념식 날.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다. 혜진이 무대에 올라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명이 객석 한쪽을 비췄다.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말순은 무대로 올라갔다. 혜진은 말순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말순은 꽃다발을 받으며 직원들을 바라봤다. 30년 전 제 남편과 저는 이 회사를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다. 10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순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청소부가 됐죠.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말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했고 기다렸고 마침내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말수는 혜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새로운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말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강혜진 대표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회사를, 이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수는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부디 이 대표를 믿고 따라주세요.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기념식이 끝난 뒤 말수는 혜진과 함께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할머니, 여기 올라오는 거 좋아하셨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보면 회사가 다 보여.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회사를 내려다봤다. 저녁 노을이 건물을 붉게 물들였다. 혜진이 말순에게 물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10년 동안 청소부로 사신 거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말수는 혜진을 바라봤다.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도 있고 지금의 회사도 있어. 말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혜진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말수는 혜진을 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다 끝났어요. 말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회사도 지켰고 혜진이도 잘 크고. 말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도 되겠죠? 그날 밤 말수는 깊은 잠에 빠졌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1년 뒤 한세전자는 업계 1위로 올라섰다. 혜진은 30대 최연소 대기업 대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혜진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청소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청소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대표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회장실에는 말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혜진은 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사진 속 말순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청소 직원이 입사했다. 혜진은 직접 그를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청소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김영수입니다. 혜진은 악수를 청했다. 김영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혜진은 미소 지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신데요. 청소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녁, 혜진은 말순의 집을 찾아갔다. 말순은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할머니, 말순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보며 웃었다. 왔구나. 혜진은 말순을 안았다. 할머니, 오늘도 청소 직원분들께 인사드렸어요. 말순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혜진이 말순에게 물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행복해. 혜진이 말순의 어깨에 기대었다. 저도요. 말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청소는 끝났어요. 그날 밤 회사 건물은 불을 밝히고 있었다.
청소 직원들이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여기 회사 참 좋아. 대표님이 우릴 사람 대접해 주잖아.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다른 회사는 안 그런다던데. 그들은 몰랐다. 그 모든 게 1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카메라는 천천히 건물 전체를 비추며 올라간다. 회장실 창문. 혜진이 서류를 보고 있다. 그 옆 벽에는 말순의 사진. 그리고 사진 아래 작은 명판. 강말순. 한세전자 공동 창립주.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카메라는 천천히 페이드 아우트. 마지막 자막이 뜬다. 10년 동안 무시당했던 청소부 할머니는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로 회사를, 손녀를,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는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